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4월 9일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 되고요. 네, 지금 시간은 6시 18분. 예, 약속드린 대로 일찍 나왔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이제 좀 앞당긴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기상 시간이 한 5시 45분. 네, 좀 이른 시간 일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빠르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이 대략 한 7도 정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일교차가 크다고 하네요. 네. 기온 변화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 24도, 최고 기온이 한 24도, 25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거의 준 여름 날씨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복장 같은 거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미세먼지는 지금 좀 미세먼지가 한 보통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뭐 약간 좀 탁한 공기가 좀 느껴지는 약간 매연 같은 게 좀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좀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셀카봉을 새로 좀 장만을 해가지고요. 네. 약간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촬영을 좀 할 수 있게 됐네요. 기존의 셀카봉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한 7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셀카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대략 한 1m 정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셀카봉. 그래서 좀 더 다이내믹한 화면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은 너무 그냥 얼굴만 잡고 그랬죠. 이제는 좀 주변 배경들도 이렇게 잘 잡아주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아침입니다. 해가 저쪽 동쪽 하늘에서 이제 떠오르려고 하고 있죠. 제가 어제죠, 금요일 밤에 또 넷플릭스 매니아 풍부는 영화를 또 한 편 봤죠. 어떤 영화냐,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요, 약간 좀 그런 겁니다. 복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영화. 복수, 단수 복수할 때 복수가 아니고 리벤지. 뭔가 정의로운 주인공이 좀 출연하면서 상대방 이제 그런 악당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악당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리는, 이것까지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되게 관대하거든요. 막 뭐 어떤 거든지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숨어서 생활하죠. 사실은 큰 힘을 숨기고 있지만, 일명 힘숨찐,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대표적인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도 있죠. 아저씨. 와, 레전드 영화. 제가 진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아저씨. 보통 그런 케이블 TV 같은 데서 한 번씩 이제 방영을 해주면은 제가 항상 몇 번이고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보는, 계속 제 눈을 이제 잡아 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편이 아저씨가 됩니다. 예. 원빈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계속 저는 그 화면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시선이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인 배우가 된 그 김세론 배우의 그 아역시열 경기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요, 정말 그 복수를 모티브로 하면서도 그 자기한테 소중한 그 존재를 구하기 위한, 그냥 자신의 몸 하나로 이제 모든 걸 부딪혀 가면서 이겨내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 아저씨가 나오기 전에는 물론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이 있었습니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너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찾아가겠다. 너는 죽었다. 그 전화로 얘기하잖아요. I'll kill you. 이러잖아요. I don't know you. I'll kill you. 그냥 죽여버릴 때.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게 또 사실로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들. 최근에 저는 정말로 또 재밌게 본 영화가 그거거든요.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하면은 또 제가 이제 거기에 영화에 빠져가지고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물론 한 2시간 정도긴 하지만요. 이퀄라이저 1, 2 시리즈죠. 1편이 엄청 또 성공해가지고 2편까지 나온 영화. 그렇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본 영화가 바로 노바디라는 영화입니다. 노바디 고추 할 때 노바디가 아니고, 노바디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노바디. 약간만 조절해주고. 노바디는 한국어로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 뭐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사람, 뭐 이런 느낌. 그게 노바디인데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몰라요. 과거에 어떤 일을 뭐 했는지,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는지, 전쟁터에서 일을 했는지, 어떤 스파이 역할을 했는지, 첩보원이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중년의 가장이에요. 이 아저씨, 노바디 아저씨죠. 항상 약간의 클리셰 비슷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퀄라이저를 좀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노바디라는 영화인데요,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이 가장, 한 가정의 가장은요,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월화수목금토일을 이제 보여줘요. 이 사람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 그 무료한 일상, 그 지루한 일상, 뭔가 부인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소원해 보이고, 특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 아들이 뭔가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부인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또 돈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인생이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막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집에 이제 도둑이 드는 거죠. 도둑. 이게 어떤 결정적인 암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도둑이 들었다. 이게 약간 영화가 테이큰 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퀄라이저 계열로 갈 것이냐, 좀 차이가 있거든요. 테이크는 딱 보면은 어떤 중년 가장의 딸을 찾기 위한 복수극이죠. 예. 딸이 납치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예.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아버지의 험난한 이제 투쟁 과정, 그리고 그 악당 조직을, 예, 그냥 섬멸해 버리는 그런 액션 씬들, 예, 쭉 이어지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옛날에 정부기관 소속이었던 그 본인의 어떤 정보망,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죠.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 능력이 막 탁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 좀 상상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이 아저씨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을 범죄 조직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로서 뭔가 여기를 노리고 흉폭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예. 그래서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 뭐 납치당하거나, 예, 뭐 어떻게 좀 많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특이한 장면이 있거든요. 액션 영화 사상 특이한 장면, 예. 이런 겁니다. 범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뭔가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그 악당들에 의해서, 예, 이야기 방향이 좀 결정이 되고, 주인공이 뭔가 이제 나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상황이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그 악당들, 그 범인들, 도둑들은 말이죠, 단지 뭔가 계기를 제공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거는 일종의 암시가 되겠구나. 약간은 테이큰보다는, 예, 테이큰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퀄라이저는 사실 그거보다 범위가 좀 더 큰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정의의 입장에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나서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한테 소중한 어떤 존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질서, 그 룰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인공으로서,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은 그런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악당들을 향해서 말이죠, 뭔가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받고 떨어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경고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쁜 놈들이, 그 악당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면전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장면에서, 도둑이 든 그 장면에서 말이죠,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아, 가족의 이야기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 가족 문제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약간 소극적인 반응?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뭔가 절제를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말이죠, 심지어 이제 경찰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범행 현장에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뭔가 질타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 주인공의 허치, 이름이 허치예요. 허치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치 아들의 그 내면을 읽는 듯한, 아, 그래, 뭐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한마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낸 그 도둑 일당, 그렇게 계기를 제공한 그 친구들을 그렇게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기가 하나 발생해요. 이 주인공한테는 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양이 팔찌 말이죠. 고양이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키우던 아마도 고양이에 대한 자, 이렇게 좀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위기를 느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뭔가 본능을 일깨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화 자체를요, 평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지? 가족이 뭔가 진짜 위기를 겪었을 땐 나서지를 않더니 뭐라고? 고양이 팔찌가 하나 분실이 됐다고? 그거를 이렇게 붕괴해서 일어나면서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변해서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본인의 어떤 딸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거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따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이 도둑들을 그냥 온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일종의 뭐 그 딸이 키우던 그 동물의 장난감 같은 거, 그게 분실이 됐다고, 그거를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이걸 문제를 삼나? 그렇다면 그 고양이 팔찌라는 거 안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뭔가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억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럴 것이다. 뭔가 이 사람의 나이를 봤을 때나 아니면은 지금 조용히 자신의 그런 일상, 막 그 무료한 일상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위해 나가고 있던 그 중년의 가장, 뭔가 그 뒤에 배경으로는 뭔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뭔가 그렇게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아마도 그 팔찌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분실했을 때는, 누군가가 그거를 훔쳐갔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위기 상황이 집에 도둑이 든, 그게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됐다면 더 큰 계기, 하필이면 버스를 타는 거죠. 늦은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미국에서 버스를 탄다는 거는 그렇게 안전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퀄라이저 1을 보셨다면 덴젤 워싱턴이 자신이 그 즐겨 찾는 그 식사를 하는, 저녁 식사를 하는 어떤 그 카페에서 말이죠, 한 소녀를 만나죠. 근데 그 소녀가 약간 좀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제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를 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다루는 어떤 악당의 무리들에 대한 그런 복수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이듯이 뭔가 유사한 그런 느낌의 버스 안의 구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퀄라이저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는 있고요. 구도 자체는 유사하긴 한데, 영화를 직접 보시면 이퀄라이저하고는 또 다른 뭔가 현실적인 액션씬이 나옵니다. 그거는 직접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이중적이에요. 처음에 그 불량배들, 불량배 그 5인조가 버스에 탈 때 말이죠, 사실은 버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실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래도 버스 기사로서는 어떤 그게 사명이겠죠. 문을 열어주는 게, 문을 열어줘야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아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을 또 한편으로는 열어주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버스 기사의 양심은 문을 열어주는 거였죠. 이 사람들한테도 버스를 탈 권리는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버스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은 거꾸로
막 제발 저 버스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막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마치 저 문이 닫히면은 다른 한쪽 문이 열리도록 제발 좀 해달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런 무료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던 그 자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능은 다른 사람들을 물론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그건 뭐죠? 미드의 그런 미국 드라마 있지 않나요? 약간 사람들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아무나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했을 때 죽어 마땅한 그런 범죄자들, 본인이 처단을 하는 그 드라마. 생각났습니다. 덱스터. 약간 덱스터하고 비슷하다,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류탄에 그 뇌관을 이제 건드리는 약간 그런 거라고 할까요? 숨어있는 본능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 노바디, 이 허치라는 아저씨의 본능을 건드려서 이 일이 어떻게 커지는지 이걸 관찰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초반까지의 과정이거든요. 좀 이야기가 좀 길긴 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의 이야기들은 조금 약간은 기존의 이야기, 뭐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말이죠, 나쁜 놈 대장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나쁜 놈 대장이 출연하고요, 나쁜 놈 대장하고 좀 좋은 방식으로 다치지 않게 서로 간에 풀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약간 그런 암시들을 좀 느끼면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퀄라이저하고는 또 좀 다른 그 새로운 형식의 액션. 그러니까 이건 뭐 100% 어떤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용담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런 영화가 아니고요, 뭔가 어떤 사회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자신이 이제 숨기고 있는 어떤 힘의 가치, 그러니까 힘숨찐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말이죠, 이런 류의 드라마들, 이런 류의 영화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노바디, 이 영화 한번 만나보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조금 우스갯소리가 이제 섞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힘을 숨겼다, 힘을 숨긴 찐따, 힘순찐,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아래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상, 이 사람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건드려서 내가 무언가를 빼앗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다른 강자들처럼, 마치 그 약자 위에 선 그 강자들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이 주변에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보세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교 같은데도 그 현실을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용한 친구, 뭔가 착한 친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네, 숲길 좋죠. 그러니까 뭔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죠, 사실은 그 친구가 말이죠, 그 친구가 나한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참 부조리한 게 말이죠, 그렇게 잘해주는 친구한테 오히려 막 좀 그런 친구들 속에서 군림하는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보다도 오히려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향.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게 해주는 게 저는 진짜 우리 교육에서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해도 그 과거의 방식을 그런 어린 친구들조차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좀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숲길을 걸으면서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거꾸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자신의 그런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는 보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1년에 이 영화들 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내가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다면 해결 방향은 또 찾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걷는 풍부 방송 지금 6시 54분이에요 오늘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숨이 차지만 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일요일 아침 또 분발해서 또 더 일찍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